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천동 월배 현대 아이파크 1차 3억 8,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중개 거래죠. 그래서 대구 폭락장에서 지금 폭락장에서 얼마에 거래됐고 얼마가 떨어졌다. 사실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한 42%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 하더라 라고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본들 제가 볼 때는 바다 근처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시는 분은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최저가다 이거죠. 현대 아이파크 조금 이따가 마지막 끝부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입주 물량이 많고 최고 금리고 경기 침체다. 이건 이제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내년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지금 주위에 있죠. 아파트 지금 심리적으로 나는 좀 괜찮겠지라고 하시는 분, 23년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걱정해야 되실 분이 이분들이다. 21년에 있죠. 최고 전세가 20년 하반기보다도 21년에 최고 전세가로 갭 투자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최고 전세가,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 있는 특정 아파트인데 이게 분양은 한 6억 정도 했는데 이게 전세가 7억에 전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요 7억에 있는 사람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아파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7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뭐 어떤 불안감을 유도시키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거래됐다 하더라, 얼마 하락됐다 하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신호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3년에 제가 볼 땐 대부분 사람이 매수 못합니다. 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8, 90%는 제가 볼 때는 매수를 못할 겁니다. 자, 왜 못하느냐? 여러분이 제 말만 맞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당연히 맞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사실 지금 정보가 너무 많죠.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넘쳐나는 정보에서 나만의 어떤 정리된 정보, 체계화된 정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특정 가격에 왔을 때 여러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된 분은 자, 이 유튜브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거고 모든 사람 말이 다 맞는 것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말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생각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더 폭락하니까 꽉 잡고 있어라. 지금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갖기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 집 주위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가서 동향을 좀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튜브도 어떠한 신문도 어떠한 전문가도 여러분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사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해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그런 것을 말해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그런 사람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또 매수를 못하죠. 자, 그런데 누가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매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꼭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 않죠. 팔리지 않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팔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팔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가 나쁘지 않고 지금은 대구 아파트가 침체기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걸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자, 내년에 매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러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24년 이후에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이렇게 쭉 보시는 것보다는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이 대부분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책을 내는데 제 책을 뭐 홍보하는 건 이제 아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제 책을 굳이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홍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있죠, 꼭 지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부모님이 있죠, 시골에 계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뭐 이 전자책 저자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대비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사실 나의 소득도 별로 많지 않다 이거죠. 많지 않으면 부모님이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골 땅을 팔아가지고 아버님의 생활비나 뭐 건강 그 뭐 노후 자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알죠. 농지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계시고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짓고 계시면 그 농사를 하여튼 정부에 있죠. 위탁하면 매달 연금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농지연금 계획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렇죠? 핵심만 딱 요약해가지고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인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 경력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저기 요양병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 그쪽으로 모시는 거, 뭐 이런 것을 큰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책은 책 페이지가 250페이지, 300페이지만 사실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가 투자의 시작점 해가지고 11,000원이죠. 11,000원의 가치는 할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틀려가지고 사실 봐도 있죠. 모르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일반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상가에 대해서 이 사람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상가 검색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거라도 여러분이 좀 읽어보고 지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대구의 상가 빌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어렵죠. 아파트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 되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딩이나 상가를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구매를 좀 하셔가지고 읽어봐야 된다 그죠? 뭐 제 거를 구매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 57페이지 11,000원 하면 뭡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정보를 얻겠습니까? 보통 저도 시중에 있는 상가 투자책 웬만한 책을 읽어봤지만 한 300페이지죠. 한 300페이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90페이지는 좀 별로 가치가 없는, 별로 읽으면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뭐 한 페이지 아니라 몇 줄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핵심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지금 토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토지 감정가 2배를 받기. 이것도 뭡니까? 14,000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게 제 책인데 대구 빌딩의 맥인데 제가 가격이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절대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빌딩을 한번 매수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지식을 쌓지 않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매수하고 나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1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더라도 그걸 좀 알았으면 이런 후회가 남죠. 여기 보면 토지 보상 노하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제가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경매는 되도록이면
지분 경매 있죠. 지분 경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는 특수 물건이죠. 지분 같은 경우는 특수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 관련 이제 그런 내용도 있죠. 한 1, 2만 원 정도 하면 여기서 다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 지분 경매 실제 낙찰부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뭐 이거 하면 있죠. 여러분 머리털 몇 개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특수 물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물건은 할 필요가 없다. 쉬운 걸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부동산을 하는데 이런 골치 아픈 지분 경매 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이고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게 1,500만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26만 원인데 350개 하면 이건 한 적어도 한 1,000개 팔렸다 이거죠. 1,000개 이상 팔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쪽이다. 그럼 부동산 관련 쪽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코인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코인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구 부동산이 어떠한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하락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락 얼마 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주시하는 것보다는 나는 만일에 이 아파트가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얼마의 가격이 왔을 때 나는 매수할 거다 라는 어떤 투자 원칙이 없으면 있죠. 앞으로 그냥 뭐 그냥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있죠. 대구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가더라 얼마 내렸다 가더라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썸네일에 붙였던 아이파크 이게 지금 얼마에 팔렸습니까? 이게 3억 8,500에 팔렸습니다. 이게 아실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있죠. 여기 이력이 나옵니다. 15년도에 전세 2억 6천, 그 다음에 19년도에 전세 3억 8천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9월 24일 날 전세가 이게 얼마입니까? 3억 9,900이다 이거죠. 그런데 10월 15일 날 지금 3억 8,500에 팔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돌려줄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현지에 가가지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내년 되면 더 심하겠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년도에 전세를 최고가로 맞추는 경우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물량에 전세를 못 맞췄죠.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세 최고가에 살고 있던 그 전세 세입자는 지금 7억대는 6억대는 그 전세의 반값으로 수성구에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자 과연 집주인이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마련을 못하면 아파트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정부에서 DSR 규제라든지 40%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래서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제가 볼 땐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한 42% 이렇게 하락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6억 6,500입니까? 한 6억 6천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3억 8천이 돼. 3억 8천.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은 3억 7천도 나오겠네. 그럼 3억 5천 되면 내가 사야지. 뭐 이렇게 있죠.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사 3억 5천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나는 3억 7천에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어떤 적정한 시점이 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게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 규칙, 어떤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얼마에 오면 나는 조금은 바닥이 아니더라도 한 무릎 정도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이파크 3억 8,500에 거래되는데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자,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투자 원칙,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되지. 누구의 말을 듣고 뭐 휩쓸려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려는 그런 아파트 1주택인 분은 나의 아파트가 과연 가치가 없는 걸까? 이런 것도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죠. 하여튼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전자책 관련 사이트는 제가 아래에 링크해 둘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